다시 강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빨이 잘 받는 사람은 깨달음도 빨라요. 이미 다 모든 게 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신세계에 탑하죠. 우리가 깨달음도. 아이, 오늘 목이 너무 잠긴다. 어이, 목이 너무 잠겨. 빨리 갖고 와. 용문사의 역사는 1660년에 남해현에 남해향교와 용문사 입구가 마주하고 있다 해서 유생들이, 이런 썩을 놈들이, 유생들이 절을 다른 곳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백월이 남쪽에 있는 용소마을 위에 터를 잡고 용문사라 하였다고 합니다. 1661년에 신운이 탐진당을 세웠고, 이 탐진당 좀 봐요. 약간 촌스럽긴 하죠. 탐진당이 뭡니까? 이렇게 다 까발려 놓으면 안 된다니까. 선과는 상관이 없는 거죠. 진리를 찾기 위해서, 캐내기 위해서 탐진당이요. 상운이 정목당을 세웠고 1666년 대웅전을 지었으며 봉서루를 창간하였다. 이 봉서사가 아시죠? 봉서사인데 이 서자는 그런 깃들일, 그런 서자는 이게 봉서사도 그런 글자인가? 완족은 봉서사. 봉황이 깃들여 있다 해서 그렇게 쓰나? 이 한문이라는 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한문이라는 건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봉서사도 아마 봉황이 깃들었다 해서 봉서사라고 할 것 같고, 여기도 봉서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이 봉황과 경화선사 관계가 굉장히 많지요. 거기 경화선사의 고향 전체가 다 이 그 봉자를 다 두르고 있어요. 그 뒤에도 명부전, 나한전, 향적전, 천왕각 등을 지었고, 그리고 이 용문사도 뭐 작은 절은 아니에요. 그리고 1708년에는 연불암을 중창하였고, 임진왜란 때, 여기 봐, 임진왜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용문사도 내내 임진왜란 때 승군들이 있었어요. 모든 승려들이 의승군이 되어서 의병과 싸웠고, 숙정 때는 이 절을 소국사로 봐. 소국사, 나라를 지키는 사찰이죠. 그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뭐지? 소국사 말고 또 나라를 지키는 그 절을, 절 이름이 뭐지? 양주에 있는 그 절도 그건데, 지정하고 왕실의 주건당을 건립하고 위패를 비롯하여, 그러니까 왕실 사찰이라는 거예요. 자복 사찰, 촉대 번등을 하사하였다. 지금의 용문사는 흥국사, 흥국사도 다 나라를 지키는 사찰이고, 수국사도 나라를 지키는 사찰이고, 그래서 용문사는 특히나 누구랑 관계가 있냐면 호은대사와 관계가 있어요. 호은장로. 왜? 호은장로가 1896년부터 천왕문, 시황전, 미륵전, 대지전, 영산전, 소지전 등을 복원 중수했는데, 그때 마침 1899년에 경화선사가 여기를 들리시게 되죠. 그래서 1900년에 그 호은대사로부터, 호은장로로부터 그 치운화상 행장을 써달라고 부탁받은 것이 이 남해 용문사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죠. 현존하는 당으로는, 그래서 호은장로가 거기 껴 있어요. 이 용문사와. 대웅전을 중심으로 천왕문, 승당, 칠성각, 산신각, 도각, 아주 갖출 거는 다 갖추고 있죠. 이해중 대웅전은 보물제 1849호로 지정되었으며 팔짝지붕에 정면 3칸, 측면 3칸이고, 처마 밑에는 사찰의 이름이 어울리게 용두를 했단 말이에요. 용두. 용문사니까. 불단 위에는 화려한 닷집이 있더라. 물 좀 주세요. 영부전은 경상남도 문화재 자료 제151호로 지정되어 있고,
또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138호로 지정된 용문사 석불은 임진왜란 때 이절이 소실된 뒤에 중창을 위하여 경례를 받아가 출토된 것이다. 이러니까 임진왜란 때도 있었으니까 역사가 오래됐고, 임진왜란 때는 승병들이 여기 와서 다 훈련하고 승병으로 임진왜란에 참가했다, 그런 얘기죠. 고려시대 중기의전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이 밖에도 임진왜란 때 용문사의 승병들이 사용하였던, 나오네, 삼헐포와 속정제에 하사받은 유물들이 있더라. 삼열포는 구멍이 3개라는 뭐 포란 얘기구만. 하사받은 유물은 연옥등 2개와 촉대 1개. 이거는 이제 임진왜란 때 승병으로 이제 했다래 가지고 그때 당시 선조가 하사했겠죠, 그죠? 많이 하사했어요. 수국사, 금패 등인데 연옥등과 촉대는 일본 놈들이 가져갔어요. 이런 이 가운데 번은 축원당에 걸어두었던 궁수와 궁중배듭이고, 세로가 147, 가로가 32.5의 비단이고, 남무 대성인로 인로왕보살이구나. 인로왕보살 아시죠? 나무 대성인 인로왕보살이라고 수를 놓고 그 둘레를 오두한 매듭으로 장식하였고, 수국사 금패는 경능관과 익능관이 발급한 것으로 지금 114.5cm의 원통형 나무로 되어 있더라. 그 다음에 이 경허선사와 관계되는 것은 경허집에 뭐가 남아있더라. 서룡화상 행장이 남아있더라, 이런 얘기죠. 지난번에 살짝 언급을 했으니까 서룡화상 행장을 다 해줄 수는 없고, 서룡화상 행장이 궁금하신 분은 경허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되고, 여기서는 용문사가 언급된 부분만 살짝 언급하고 갑니다. 여광무 4년 동, 광무 4년이 뭔지 1900년 겨울이라고 아까 말했지. 여광무 4년 동 과화전지 용문사 나오잖아요. 지날 때에 어디를, 화전에 있는 용문사를 지날 때에 유호은 장로, 여기 써있네. 호은 장로가 말하기를 성언 화상시 순간 도행탁 이탁이라 이어 술행장 행상불우하니 이 불한문사요 사지 기수순우하고 과벽성암 유령 유 영은 땡큐가 베리하고 같이 영은 동은 영은 동은 이 고덕이 내 화상지 사종야라 우욕 위선사 저기 행장이 기청미근이로다. 이렇게 해서 그 만난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어요. 별건 아니고. 서룡화상 행장의 이게 서문이에요. 서문. 서문. 내가 광무 4년 겨울 목 좀 풀려라, 제발. 화전 용문사를 지나가는데 호은 장로가 화상의 생전의 도항이 탁월함을 말하면서, 여기서 화상은 서룡화상을 말하는 거예요. 서룡화상이 생전의 도행이 무지하게 탁월했더라라고 막 늘어놔. 그러면서 경허선사한테 내가 행장을 지어서 부르게 하고자, 그러니까 경허선사 보고 행장을 지어서 불후의 명작으로 영원히 남게 하고자 하고 서룡화상이 부탁했다, 이 말이죠. 아니, 저기가 호은 장로가 하고자 부탁했으나 내가 말하기를 말과 글에 익숙지 나는 못하다. 나는 말과 글이 그렇게 익숙지 못하다라고 사양하였다, 이 말이야. 그리고 수십일 후에 경허선사가 화정용문사 지나서 어디로 갔어요? 벽성암을 지났어요. 벽성암을 지나가는데 또 서룡화상의 제자인 영훈과 동훈 두 사람이 그 고덕이라고 했어요. 중요한 말이죠. 고덕이라고 한 거는
선승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고덕이 다시 선사를 위해서, 여기 선사는 설영화상을 위해서 행장을 지어두도록 은근히 청하였다 이런 말이, 은근히 청한다는 건 뭐랬죠? 끈질기게 매달려서 졸랐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은근이라고 경선사가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써줬더라 안 써줬더라? 할 수 없이 써줬더라. 자, 이거 안 넘어가네. 제19차 경화선사 발자취 용문사 앞에 화양계곡은 다 빼먹고 여기에 세심사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이 씻을 세자에다가 마음심자라 거기서 방생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를 들렸어요. 바닷가하고 바로 접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절 마당이 바닷물이 출렁출렁해. 파도가 치면 금방 넘어올 것 같은 그러한 세심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TV에 많이 선전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보너스로 여기는 들렸어요. 씻을 새 마음심이에요. 방생도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래서 세심사의 얘기는 안 해요. 경호선사와 관계는 없지만 들렸고. 그래서 사진 자료가 벌써 나오네. 이거 용문사야. 이거 뭐라고 써있냐? 호거산 용문사, 그죠? 호랑이가 산다 뭐 그런 얘기인가 봐요. 아까 호거산이 거자가 무슨 거자였었어? 호구산. 호거산이 아니라 호구산이다. 저거 언덕구자, 무덤 구자인데 호구산이야. 호구산. 호구산 용문사. 산뜻했죠. 그 다음에 이거 경호선사 발자취 선차순례 버스예요. 관광버스, 전용버스죠. 그 다음에 요거 부도가 많이 있더라고. 용문사 부도. 뭘 써있어. 그러니까 용문사 대웅전 멋있었어요. 고찰 같아. 이거는 스님이 우리 차 대접해가지고 들어가서 뭐 얘기 들었어요. 용문사 여기가 그 세심사예요. 여기가 세심사인데 여기가 바다예요. 바다. 보이죠? 그와 오마이 갓드. 세심사. 이건 세심사 같은데. 새로 지은 것 같아. 그 다음에 20차로 넘어갑니다. 세심사 자료는 안 했어요. 자, 제20차 경호선사 발자취 선찰순례. 만죽은 대둔산과 해남 대흥사. 이 대둔산을 왜 들렸냐면 대둔사에는 동학농민혁명의 마지막 항전지가 대둔산이에요. 그래서 경호선사가 태고사를 들렸죠. 그리고 대둔산에 동학농민혁명 전적지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뒤로 또 저 밑으로 내려가서 해남 대흥사. 해남 대흥사는 뭐죠? 경호선사가 마지막 숨은 곳이에요. 땅끝 마을. 그 맨 마지막에. 이제 경호선사 발자취가 청계사서부터 내려갔죠. 지금 우리가 청계사에서 내려와서 천장암 거쳐서
수덕사 거쳐서 밑으로 내려오다가 맨 마지막에 지금 해남 대흥사 찍고 다시 올라와요. 다시 올라오는 그런 거라서 아직 20자니까 28차니까 아직 8차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해남 대흥사 2017년 12월 23일. 그래서 여기 20차까지가 또 1년이 끝나요. 그러니까 2016년에 10개 사찰, 그 다음에 10차까지, 2017년에 또 10개 사찰 해서 이제 이거 12월 23일로 끝나죠. 끝나서 해남 대흥사를 마지막으로 2017년도에 선찰순례가 끝납니다. 제20차 경호선사 발자취 선찰순례 어디? 완주군 대둔산이고 그 다음에 해남 대흥사. 그래서 내내 봉헌사 출발, 제24 경호선사 발자취 선찰순례 위치는 완주 대둔산은 879m로 전북 완주군, 이것도 내내 경호선사 고향이랑 같이죠. 충남 금산군과 경계다. 대둔산은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경계이며 하나의 산을 두고 전북과 충남에서 도립공원으로 지정했다. 대둔산은 한국 발경의 하나로 산림과 수석의 아름다움과 최고봉인 마천대를 중심으로 기암괴석들이 각기 이용을 잘하가며, 우리 대둔산 가봤죠? 대둔산 내가 가본 거로는 대둔산은 그 다리, 출렁다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절벽을 올라가죠. 남으로는 완주군과 운주면, 서북으로는 충남 논사시 벌곡 있죠? 벌곡 꼬막, 동으로는 진산, 금산군 진산면 등에 걸쳐 있는 대둔산은 웅장한 산세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 전라북도 쪽에 인근 바위와 입석대를 연결하는 높이 70m, 길이 50m의 얘 구름다리. 구름다리 가다가 누가 막 흔들어 대가지고 거기서 막 소리 질렀던, 울었던 기억이 있네요. 구름다리가 특히 유명하며 마왕문, 신원바위, 넙적바위, 장군봉, 남근바위 등의 기암과 절성봉, 금강봉 등 전봉들이 산지에서 경성지를 이루고 있더라. 절경이죠. 주요 사찰로는 안심사와 약사 및 운주의 화암사 등이 있더라. 여기 운주 있잖아요. 화암사. 경호선사와 연결된 건 화암사죠. 완주군 화암사. 안심사는 1759년에 세운 것이나 임진왜란 때 소실되고 지금은 석종계단과 구도전 중검비만 남아있고 안심사라는 사찰은 없지요. 화암사는 많아요. 화암사에는 보물도 많고 와루도 있고 명부정 극락정 지난번 했어요. 어디에서? 근데 화암사도 내내 뭐지? 화암사 용원대사 행장, 그죠? 용원대사 행장 때 경호선사가 자주 가셨던 곳이 화암사라고 했죠. 충청남도 쪽에는 낙조대의 일본 관경이 장관이며 진산에 태고사 있어요, 없어요? 태고사도 우리 경호선사와 관계 있어요. 수월 스님의 제자, 후월 스님의 제자, 뭐죠? 무건 스님이 있고 무건 스님의 제자, 도천 스님이 있고 도천 스님의 제자, 지금 뭐죠? 도천 스님의 제자 청운인가? 예, 그 스님이 계시다고 해요. 갔어요, 우리도. 오대성과 향로병이 맡고 있어 절경 속에 자리 잡고 있더라. 주변에는 다리산성, 성봉상성, 동성 등의 산성과 묵산리의 성터가 남아있더라. 대둔산은 봄철에는
진달래 절쭉 엽록의 물결 여름철에 운무 속에 화려하게 나타나고 숨어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얘기죠. 뭐 운무도 있고 그래서 영분과 장포 가을철에는 불붙 듯이 타오르는 단풍 겨울철에는 은보 공룡이 향연할 수 없을 만큼 자연매의 극치를 이루고 있다. 원래 대둔산은 그래요.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것은 설경이고 낙조제에서 맞이하는 일출과 낙조가 매우 장관이더라 이런 얘기죠. 대둔산을 가보시기 바라며 두 번째 절 대흥사에서 남긴 경어선사 시 같은 거는 여기다 안 소개했나요 혹시? 안 소개했나요 혹시? 안 소개했나요 혹시? 안 소개했네요. 아이고 좋아라. 미안하. 아이고 좋아라. 또 소개하면 길잖아 이거. 근데 옛날에 소개한 적 있어요. 옥년이하고 제목은 뭐였어? 시정주화. 응? 제목은 시정주화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시정주화야. 내가 빼먹고 싶어서 빼먹은 게 아니라 너무 바쁘니까 다 빼버렸구만. 아이고 잘했어. 이거 지금 경원사 발자취 선찰술래 갈 때 그 나눠준 자료 중에 다 싫지 못했어요. 어떻게 다 싫어? 뭐 싫어? 책인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책에는 다 싫은 것 같다. 책. 이거 지금 PPT 만들 때만 잘랐지? PPT 만들 때만 잘랐지? 이 책. 1권. 또 여기 2권. 아이고 힘들어. 2권. 이 3권. 여기에는 다 실렸어요. 여기에는 안 빼먹었어요. 진짜로 안 빼먹었나? 진짜로 안 빼먹었냐? 응. 책에도 빼먹었네. 어쨌든 거기가 제목이 뭐였더라? 시정. 대둔산에 가서 쓴 시니까 이건 거짓말 안 해요. 거기 선시 경어선시 찾아보면 시정주화라는 곳에 대둔산 태고사에서 하룻밤 쉰다는 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안 썼네요. 그 다음에 이제 해남 대흥사로 넘어갑니다. 해남 대흥사는 우리 국토 최남단에 있죠. 땅끝마을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산 이름이 두려산이에요. 두려산 줄기에 너무네가 뭐예요? 너무네라고 한답니다. 옛날 이름이에요. 자리 잡고 있고 행정구 역상으로는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구림리 장춘동에 속하고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제22교구 본사. 우리나라는 대한불교 조계종은 25교구까지 있죠. 제주도가 25교구예요. 이 대흥사는 22교구. 본래 한뜸절이라고도 불렀는데 그것은 두른산의 원래 이름이 한뜸이었다고 합니다. 두른산이 북토 남단에 위치하고 있어서 불쑥 솟아 있어서 이름을 한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를 한자와 섞어서 대뜸이라고 한이 클 한자를 클 대자로 바꾸나 보죠. 이름이라고 부르더니 나중에는 대둔산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한뜸절은 대뜸절에서 해남 원래는 대둔사였답니다. 대둔사. 근데 지금은 대흥사로 바뀌었죠. 그러다가 언제부터인가 대둔산은 중국의 곤륜산의 줄기죠. 곤륜산 그죠? 중국의 곤륜산의 줄기가 동쪽으로 흘러들어 백두대간을 이루고 여기서 다져뻗은 태백산 줄기의 끝자락이 어디 가서 멈췄더라? 태백산 끝자락이 뚝 떼어서 들어가서 멈춰요. 해남 대흥사 대둔산에 가서 멈추고 있죠. 그래서 백두산과 곤륜산에서 한 자씩을 따가지고 두륜산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아따 그렇구만 그래야. 이것을 일제 때에는
일본 놈들이 가만히 안 둬요. 일본 놈들은 우리의 민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민족의 정기가 담긴 그러한 지명이나 이름들을 싹 없애버려요. 이런 썩을. 그래서 일제시대는 새로운 지명을 표기하는 과정에서 륜자를 바꾸어서 두륜산이라고 하였고, 이 대둔산은 나중에 대흥사로 고정되었더라 이런 얘기고, 이처럼 한뜸이라는 본래 이름은 전혀 다르게 바뀌어 버렸죠. 한뜸산. 그것도 좀 이상하기는 해. 그 다음의 내용으로는 대흥사의 창건연대를 밝혀주는 기록들은 별로 신빙성이 없답니다. 동국여지 승남은 대둔산조에서 대흥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절의 앞마당에는 신암, 총은, 성유의 세 부도가 있다고 하였다면서 스님들 이름이겠죠? 다. 이들 세 스님의 행적은 알려진 바가 없고 다만 고려조의 스님이라는 것만은 알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고려시대에 살았던 스님의 부도가 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대흥사는 고려 이전에 창건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고, 더 빨리는 아암화상의 주장대로 대흥사의 창건은 신라말로 잡아야 한다. 그렇겠죠. 그렇다고 해도 임진왜란 이전에는 대규모 사찰다운 면모를 갖추지 못한 상태로 있다가 이 절이 크게 중창된 건 누구 때문에? 서산대사죠. 왜? 서산대사가 당신의 모든 유품을 어디로 옮기랬어요? 해남 대흥사로 옮기랬죠. 왜? 전란이 일어나도 피할 수 있는 곳. 누가 해남. 그래서 경허선사도 해남 대흥사로 숨어요. 그래서 내가 경허선사, 아까 서산대사하고 진묵대사를 두고 경허냐 진묵이냐 아니 서산이냐 진묵이냐를 한 이유가, 이 서산대사 유물이 다 해남 대흥사라고 하고, 경허선사도 마지막 숨을 은신처를 해남 대흥사를 택해요. 그래서 대흥사로 들어가요. 서산대사가 대흥사를 삼재가 들어오지 않는 곳이요 만세토록 파괴됨이 없는 곳이며 승지죠. 뭐 십승지. 그래서 종통에 종통 뭐야? 불교 종에 우리 종통의 소기처다 이런 말이에요. 거기에서 숨어 있을 곳이다 이런 얘기죠. 라고 보고 자신의 의발을 대둔산에 전할 것을 부촉한 이것을 임진왜란 뒤에 했죠. 그래서 이제 대둔산이 아니 이 대흥사가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1604년 선조 37년에 해남의 외땀섬에 의발을 전한 서산대사의 배려에 의해서 가사와 발을 대흥사에 전했어요. 이 절은 배불의 강압 속에서도 많은 인재를 배출하는 선교 양종의 도량으로 면모를 의신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 뒤 1665년에 대운전 중창, 1669년에 표충사 건립. 이 표충사라고 하는 것은 절사자가 아니죠. 사당사자예요. 그래서 1811년에는 근데 표충사라는 절도 있어요. 밀양 표충사 있잖아요. 원래 거기도 원래가 서산대사, 그 영규대사, 또 삼양대사를 그 세 명의 승병장을 그 모신 사당이었는데 나중에 선비사가 아니 그 사당사가 뭘로 바뀌어요? 절사로 바뀌어서 표충사가 된 거예요. 내내 거기 똑같아요. 여기는 그냥 표충사죠. 그냥 여기는 대흥사라는 절이 있으니까. 전불전이 불에 타자 1813년에 완호와 재성이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게 가장 최근의 역사네요. 대흥사는 옛명칭으로 대둔사랬죠. 서산대사가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선조의 특명을 받아서 제자인 유정과 처영가 등과 함께 승병을 모집하여 팔도 도청섭을 의대어서 전쟁에 공을 세우고 입적한 뒤에 그의 의발을 모신 곳이 바로 어디더라? 해남 대흥사죠. 지금도 가면은 해남 대흥사에 가면은 서산대사에 대한
서산대사에 대한 저기가 유물이 많이 남아 있어요. 여기서 처형은 뇌목처형이에요. 뇌목처형.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에 이름을 날린 상병장 중에서는 뇌목처형이 있고, 앞에는 기허당 영규가 있고, 그죠? 또 유정 사명이 있고, 그죠? 여기는 휴정 서산이 있고, 이렇게 4명. 우리 경허선사가 무지하게 좋아해? 무지하게 좋아해. 우리 경허사는 아무래도 유교로 말하면 충신이었던 것 같아. 나라 사랑의 국자. 그래서 뇌목처형도 좋아하시죠. 그래서 승병을 모집해서 팔도의 도총섭이었어요. 누가? 서산휴정이 전쟁에 공을 세우고 입적한 뒤에 그의 의발을 모신 곳이 해남대흥사더라. 그래서 해남대흥사는 지금에 이르러서 서산대사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은 곳이죠. 그 후에 180년이 지난 1788년 정조에는 대흥사의 천목회 홍스님이 서산대사와 유정처형을 모시고 사후 건립을 위해서 이듬해 사후 건립의 허가를 받아가지고 표충이라는 사역을 받게 되고, 이때 당시 오족판서 서유린이 서산대사의 사적과 사후 건립의 당위성을 임금에게 주청함으로써 이루어졌더라, 이런 얘기예요. 정조 때. 이 정조가 이산이라는 제목으로 연속극을 했잖아요. 보고 또 봐도 재밌어. 뭐냐? 그래서 정조는 대왕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정조 때에 그러니까 이 사후가 건립이 됐군요. 표충사라는 그게 말이죠. 조정에서는 사익과 함께 예조 정랑 정기환을 예관으로 파견하였더라, 이런 얘기요. 서산대사의 진영이 표충사에 봉안된 뒤 1749년 4월 8일 정조는 대사의 중절과 행적을 자랑하기 위하여 손수벌을 써요. 화상당명을 손수 짓고 써서 표충사에 대면 오 마이 갓. 화상당명 등의 유물은 1990년 2월 24일 전라남도 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로 166호로 지정되었더라. 아주 여기도 그냥 해남 대흥사에 남긴 거는 있네요. 아까 대둔산 태고사에 안 남긴 거는 섭섭해하지 말고 그 말했죠? 시정주화 보세요. 그리고 이거는 글씨 해양 대흥사의 경허선사가 남긴 글씨는 은거부하고 무원도심장이에요. 자, 은거부하고는 내가 은거하고 사는데 다시 붙자. 다시 내가 또 무엇을 구하겠는가? 내가 이미 은거해 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내가 무엇을 구하겠는가? 무원 도심장이요. 이거는 말이 없는 가운데 도심을 기른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선의 말과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왜 안 맞아요? 응? 은거부하고는 괜찮아, 경허선사한테. 그죠? 은거부하고는 그럴싸하지. 색깔 있는 거 좀 없어? 코딱지 많은 거. 은거부하고는 뭐 숨어서 내가 산이 무엇을 다시 구하겠는가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무원도심장이 이상한 거야. 무원도심장이 뭐가 틀렸죠?
무언 도심장이 틀렸죠? 왜? 말이 없는 가운데 이런 얘기야. 도의 마음을 기른다. 도심을 기릅니까? 도심은 기르는 게 아니에요. 유교에서는 딱 맞는 말이죠. 유교는 모든 거를 인의예지신을 통해서 자기애를 수양하는 거잖아요. 유교는 수양하는 거야. 불교는 수양해요? 불교는 수행하는 게 아니고 수행하예요. 수행과 수양은 달라요. 양은 이 양태한다니까 길러가지고 모아. 근데 수행은 다 털어내야 돼. 그래서 너무 다른 대조적인 거를 갖고 있죠. 그러니까 수양과 수행 누가 이겨? 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도심을 기른답니다. 길게 길러. 도심을 길게. 도의 마음을. 아이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라고 그래? 도인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수도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무언 도심장이라는 말이 틀렸어요. 무언 도심장. 여기는 경어선사가 맞지. 은거부하고. 내가 숨어 있으니 다시 무엇을 구하겠는가. 무언 도심장이라다. 근데 이거를 경어선사가 쓴 이유는 이거는 경어선사 글이 아니고 누구? 주희. 주자 알죠? 주자. 주자에 무의구곡에 나온답니다. 이게 무의구곡이라는 그 시 속에 9개의 시 속에 하나예요. 이게. 그래서 경어선사가 이 시를 그대로 끌고 와가지고 해남 대흥사에다가 글씨를 남겨요. 뭐 이따 다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은거부하고 무언 도심장, 이거는 경어선사 글씨이긴 하지만 경어선사 글이 아니고 주자의 무의구곡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 내용은 은거부하고 내가 이미 숨어 사는데 무언 도심장, 살면서 더 이상 무엇을 구하느냐. 하지만 말 없는 가운데. 여기도 봐봐. 이게 참 대단한가. 이게 제가 괜히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에 자 여러분 보세요. 무건과 무언 중에 누가 더 세? 자, 무건과 무언. 우리는 무언이라고 안 해요. 무건이라고 하잖아. 이 무건이라고 하는 곳에는 말하는 가운데 말이 없는 거야. 침묵도 말이야? 말이야. 우리가 이 중도 자리를 가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예민해져야 돼요. 아시겠어요? 무건이 세, 무언이 세. 아니? 무건이 세다고, 무건이. 그러면 왜 무건이 세요? 이 무건은 말이 있는 가운데 말이 없는 거야. 무건도 말이에요. 그런데 무언은 아예 말이 없는 거죠? 말이 없다는 무자는 말이 있다는 걸 해서 안 했어. 잘못된 건 뭐예요? 이 무자 때문에 지고 있는 거야. 이 무라는 거는 상대가 있어요, 없어요? 유가 있잖아요. 항상 깨져요. 중도가 성립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야. 무언 도심장이라 했잖아요. 어디에서 탈락이야? 어디서 다 말아먹었어? 무자가 다 말아먹었죠. 선의 경지에서 봤을 때는, 선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무자 때문에 탈락이라니까. 왜? 상대가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상대가 있으면 또 지워야 되잖아. 다시 또 양변, 쌍차 쌍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무기라고 해야 돼. 무건이 셉니다. 무건이 세, 무건이 세. 네. 이거를 철저하게 이게 왜 그런가를 생각해서 이게 그런가라고 하면 안 돼. 철저하게 그냥 이 몸으로 다 깨달아 가지고 이게 무건이 세구나. 네. 어떤 게 세? 원래 있었다니까. 없은 게 아니라니까요. 원래 있는 거. 원래 있는 것이 무기예요. 원래 있는데 닫고 있는 게 무기고요. 무는 원래 없었던 거야. 말이 원래 없어? 말이 있지. 그래서 잘못된 거예요. 무언이 잘못된 거예요. 무언이 잘못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일단 끊도록 하겠습니다.